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최근 강세 보였던 증권주 위주로 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94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2000선을 다시 보였지만 다시 그대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시초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1994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15거래일 연속, 16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2,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사는 만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한 2,6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2% 하락하면서 현재는 140만 원 초반선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장에서 1.5% 빠지고 있는데요. 32만 6,500원입니다. 반면에 부품주 현대모비스는 0.3%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주가는 28만 4천 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0.6%, 0.7% 정도 상승하면서 3만 원대 다시 다가섭니다. 29,100원인데요.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이 내달 재가동할 계획이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1.2% 빠지면서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죠. 43,400원입니다. LG화학은 1.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3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5%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은 2.6%, 조선주가 많이 빠지네요. 2.6% 하락하면서 24만 3,500원입니다. 네,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53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현재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한 5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나흘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수급에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66억 원 정도. 기관도 오랜만에 매수를 보였는데 현재는 보합 상태고요. 개인은 16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사는 만큼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이 1.1% 상승하면서 51,200원인데요. 기관의 매수가 나오고 있죠. 어제 3% 하락했지만 오늘 장에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단연 파라다이스가 3.3%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3,000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선은 0.3%, CJ 오쇼핑도 0.4% 약보합권입니다. 네, CJ ENM은 0.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1.2% 약세입니다. 포스코 ICT가 1.2%, 9,500원대, 9,600원대 흐름 보여주다가 현재는 9,440원입니다. 다음은 1.5% 상승하고 있고요. 시젠과 파트로는 각각 1.1%,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 FOMC 관망세와 또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속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런 하락한 1,084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전 저점 1,083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미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었죠. 또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2천 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었죠. 원달러와 또 원엔 레벨 경계감이 하락 경직성을 형성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084원에서 1,086원대 레인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0전 정도 하락한 1,084원 50전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시장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지만 거침없이 올랐던 코스피가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체크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뭐 매수해주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소폭 매수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 2,592억 정도 매수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16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좀 피로도가 쌓일 때도 좀 됐나 싶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어쨌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매력도 그리고 포트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선물까지 동시에 좀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현재 상황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다음 주 17, 18일 이틀에 걸쳐서 지금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명절도 이제 있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좀 투자 심리가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빌이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5% 급등하면서 6만 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세한 특징주도 받아볼게요. 네, 일단 뭐 게임빌 지금 4분기에 이제 주가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규 게임이 얼마큼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다, 그리고 실적이 4분기 때 상당히 개선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거래량 실으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금 3일 정도 양봉 뜨면서 계속 올라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눌림목 나왔을 때는 5일선, 21선 수렴하는 정도 가격이 한 57,000원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 되면은 한번 뭐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진입을 해봐도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에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된다. 지금 아무래도 그 하이엔드급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저가 폰, 이번에 그 애플에서도 이제 아이폰 5C를 들고 나오면서 중저가 폰 시장에 또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확대가 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심택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12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독일의 이제 유명 메이커들,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양산할 전기차들에 대해서 지금 모델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이제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향후에 좀 계속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한 이번 한 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 한 주 사실은 쿼터러플 위칭 데이도 있었고, 근데 뭐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너무나 양호한 그런 이제 만기가 아니었나, 무난한 만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어쨌든 좀 쉬었다 가는 게 사실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들 16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한 7조 이상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사실 부담을 좀 느낄 타이밍도 분명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페이크를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좀 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좀 조정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오늘 지금 10포인트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관 쪽 매도에 의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밑에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상승세는 아직도 유지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페이크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명절 앞두고 사실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 나오는 물량은 이제 거의 뭐 투신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들 펀드 자금 나올 건 다 나왔거든요, 어제까지. 왜냐면 오늘 어차피 환매를 해도 명절 전에 못 찾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멈췄다라고 좀 보고, 그 현재는 어쨌든 기관들이 매도가 아니라 좀 매수하는 종목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그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신도리코, 물론 블록딜이 있었으니까 제외하고요.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NHN엔터테인먼트, KB금융, 우리금융, 삼성전기, OCI,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연결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리고 명절 지나면은 바로 월말 다가오고 윈도우 드레싱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 매수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 시황 점검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내준 이후 1990선 중반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팽팽한데요. 다음 주 추석 연휴를 맞아 이틀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 3일은 휴장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인 9월 FOMC가 예정돼 있어서 관망 심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지금 신청 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쉬어가고 코스닥 다시 530선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선물적 움직임은 어떨까요?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기 이후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해졌는데 오늘 더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용하게 오전장에서 만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일단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가 잘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갔고요. 그 뒤에 지금 포지션 자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쉬어가는 템포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주포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 쪽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의. 자, 하지만 이 부분이 모두 다 강한 상승세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눈치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한산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시장 쪽으로 보면 이제 동시 만기를 끝나고 나서 기존의 포지션 쪽을 좀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의 영향력들이 조금은 이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목전까지 조금은 차 있다라는 모습들이 차이가 비차익에서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베이시스를 통해서 현재 기준에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면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바스켓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수이긴 하지만 영향력 자체적으로 종목별 장세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제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체질적으로 가게 된다라면 롤오버가 잘 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여파 속에서 결국은 금일장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템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현재 기준점에 중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보다는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군들이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잡힐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개인들의 수급과의 반대쪽인 디커플링 현상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포지션의 확산 강도를 좀 체크하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지금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돼서 위쪽으로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시장이 이렇게 조정포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금일장 황금 라인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인입니다. 바로 지금 한참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조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246.30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오전에 수익을 지금 챙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황금 라인 이탈했으면 요 부분에서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익 실현 챙기시는 것 자신의 능력치만 가지면 좋겠고요. 마지막 끝까지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를 가시는 분들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황금 라인의 위로 올라가기는 좀 버거운 상태가 좀 되기 때문에요. 위로 올라치려고 한다라면 사실은 지금쯤이면 이미 올라쳤어야 되나 올라치지 못하는 속도로 봐서는 조금은 우리나라 장은 좀 쉬어가는 템포, 롤오버 잘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제자리 쪽으로 가져가는 템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다음 주 전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에서 김도영 멘토님의 공개 방송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순서는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다시금 530점 회복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는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피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고 코스닥에서 단기적 짧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코스피 시장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까지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2천선 부근에서 이제 기관권의 환매 물량에 의해 좀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사줬는데 어느 정도는 좀 과도한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장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근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마감 동시효과 때 2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매번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의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콜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수 하락, 푸 쪽에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제 파생 시장을 노린 강력한 오버 매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의 오버 매수세는 조금 주춤해지면서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제 강도는 약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2천선 부분에서 펀드 환매 대기 물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도세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장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외국인이 현재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환차익을 노리는 짧은 단기성 자금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뮤추얼 펀드 자금 그러니까 장기성 자금이 굉장히 비중이 큰 상태입니다. 뮤추얼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라 2, 3년 1, 2년 이렇게 장기성 자금 성향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역시나 실적이 저평가된 전차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아무래도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된다는 이 시그널에 의해서 이런 경기 민감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고 역시나 오늘장 특징은 이제 코스닥의 반등입니다. 아직까지 미미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 2주 동안 코스닥이 전강 후약 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정말 크게 디커플링을 보여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관권, 특히 투신과 연기금의 이제 매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부터 장이 캐시 마감까지 기관에서 꾸준히 매도하는 날 대부분이었는데 전일장을 잠깐 살펴보니까 2시 이후에 2시 반부터 아무래도 마감 때까지 기관에서 갑자기 매수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관권의 매도가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가 좀 일단락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뒷받침될 수 있는 예로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상반기에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가 굉장히 상승률이 컸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5월달까지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를 보면 약 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은 기관의 순매수가 2천억 초반으로 그러니까 거의 8천억 가까운 수량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인 매물 압박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중소형주도 반등을 꾀할 구간이 왔다. 추가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지만 하락은 이제 미미하면서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코스닥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먼저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 좀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오늘장 흐름이 좀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약 바이오주는 오늘만이 아니라 그렇죠. 며칠 동안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장에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음봉을 맞는 그런 제약 바이오주가 많은데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 가을 시즌이 되면 제약 바이오주가 항상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대감, 모멘텀으로 이렇게 큰 시세를 보여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몇 년 동안 보면서 뭐 가을의 전설인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3분기 가을 시즌이 되면 제약과 바이오주가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하는 기사를 또 하나씩 다 내놓고 있습니다. 뭐 메디톡스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매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고 메디톡스나 젠백스 같은 경우도 임상을 실험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어제 상장한 아미코젠 역시 오늘까지 좀 강하게 상승률을 뿜어내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좀 가을 시즌에는 상승을 보이는 그 추세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밸류에이션 측정이 어렵고 정말 이게 모멘텀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 여부가 가장 힘든 게 제약과 바이오주입니다. 저도 사실상 바이오주 탐방할 때는 정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정말 의사분을 데리고 가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을 타진할 만큼 정말 어려운 게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게 제약과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셀트리온처럼 3상을 맞췄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금방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 바이오주는 접근을 강력하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제약과 바이오주를 신약을 개발한다 이러한 이슈는 2008년, 2009년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LG 생활건강만이 신약을 개발할 능력이 된다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제약과 바이오 육성 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신약 개발 이런 개발 쪽에 나서고 있는데 3상이 모두 마무리되고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일례로 탐방을 갔던 모 기업에서는 2년 전에 탐방을 갔었는데 그 기업의 CEO가 했던 말이 우리 회사는 정말 잘 풀렸을 때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기는 2020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상, 2상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랐을 때 차익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독일에서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좀 모터쇼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전기차 관련주 흐름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삼성 SDI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모터쇼에서 BMW, 폭스바겐 이런 주요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굉장히 출시를 많이 하면서 오늘 모멘텀을 부각받으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성화이텍, 우리산업 등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적인 게 국내 시장에선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열리려면 저는 10년 안에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건 역시나 테슬라 관련 미국 북미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테슬라 관련 테슬라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사실상 중소기업 중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부각받으면서 수급까지 기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들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나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상승률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거의 200~300%가 거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는 한 전기차 테마도 상승률은 제한적이고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면서 만약에 기관이 전기차 부품주 이런 전기차 관련주에 매도를 쏟아내는 순간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는 큰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했을 때는 이제는 정말로 분할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오후장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FOMC 회의도 9월달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또 앞서 중소형주 관심을 갖자라고 언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관의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매물 압박이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하반기에 강력하게 시세를 뿜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시세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형주가 너무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기아차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140만 원을 회복했고 현대차도 지금 25만 원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 민감주인 조선, 철강, 기계 모든 업종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상승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을 중소형 개별주로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되면서 이제는 실적이 나오거나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나 철강, 기계 이런 세컨티어 중소형주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솔직히 IT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너무나 크게 꺾인 상태입니다. 실적은 나오고 있으나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지만 모멘텀이 크게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싸졌을 때 접근을 하고 이런 IT 스마트폰 부품주를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크게 새롭게 부각된 조선주나 철강 이런 중소형주 관련주가 최근에는 좀 매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추천 종목 받아볼 차례인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인화전공이더라고요. 일단 오늘 좀 파란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화전공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화전공을 얘기하면 그런 기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생소하다 그런 기업인데 인화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선박 엔진의 외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몇 년 전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에도 사업을 진출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전공의 투자 포인트 딱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번은 조선업황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선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황이 돌아오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수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 조선사들이 올해 예상 목표한 수주 목표량의 80% 이상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올해 예상한 수주 목표량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이런 수주 모멘텀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기업 이제 선박을 제조하는 이런 조선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았을 때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역시나 조선 선박 같은 경우는 몇 천억, 몇 조 이런 식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1년, 2년 후에 이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선박 엔진 외관 부품을 만드는 인화전공이 크게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선업황은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화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비중을 잠깐 말씀드리면 선박 엔진이 65%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25%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주가 또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업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모멘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수주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주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걸맞게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박 수주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주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금 전차군단과 함께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품 업체 또한 대형주와 같이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리스크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화전공의 이제 최대 고객사는 STX 메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STX 그룹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TX 향 발주가 조금은 안 일어나거나 미량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STX 메탈 같은 경우는 엔진의 매출 비중 중에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32%이고 두산엔진이 8%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FTX가 최악의 경우 도산을 한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모멘텀을 타고 어느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하전공의 차트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좀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6,500원부터 지금 7,000원까지 상승을 한 상태인데 인하전공 회사 자체를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 비율도 50% 정도밖에 안 되고 유보율 또한 한 2,500%가 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전공 자체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좋은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전공은 지금 주봉으로 보시는데 2010년 말에 상장을 15,000원에 해서 지금 7,00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5년 만에 조선 업황이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관련 기업들이 1, 2년 동안 대분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봉인 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를 일봉으로 돌렸을 때 현재 7,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7,000원 이하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방금 말한 대로 이제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듣는 새 좀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적정 매수가는 7,000원 이하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현금 비중이 63%이죠. 캠트로닉스가 10% 비중이고요. 세종이 2%, 삼성전자와 태광, 포스코 ICT, ISC, 현대중공업이 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ISC와 포스코, ICT 두 종목만이 손실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먼저 세종이 25%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캠트로닉스가 8%대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오늘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종목이 현대중공업과 태광이죠. 태광이 12% 높은 수익률, 그리고 현대중공업 7.8% 수익인데 오늘 50%만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익 실현하자라는 종목이 세 종목 있었습니다. 좀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40만 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40만 원 부분에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150만 원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현재 시점에서 모두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136만 원이나 13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재매수 구간으로 재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그때는 다시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이익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요. 태광이 있습니다. 태광 이번 한 주 들어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익률도 좀 좋았는데요. 역시나 조선 업황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관련된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 또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은 1차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사들이 먼저 올라야지 그 다음에 후행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할 것이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태광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이틀 동안 단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한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두 전량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유하신 분들 태광도 전략 차익 실현하자라고 하시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좀 더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또 같은 조선업 중에 좀 대장주이기도 한데 현대중공업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하자라고 하셨어요. 현대중공업 오늘 한 2%대 하락을 보이면서 2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초에 25만 원을 돌파했는데 제가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만에 조선 업황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선 발주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중에서 가장 최선호주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을 했지만 절반만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2차적으로 29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2차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까지 AS 받아봤습니다. 늘 수익률이 좋으신 정동훈 전문가님과 오늘 순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 서둘러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하실 분 포트부터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서울반도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8,700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가 238,500원. 다음은 현대제철, 매수가가 82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요? 여기 서울 노원구 서울에 상계동입니다. 계시고요. 네. 서울 반도체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제철 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핫한 종목이기도 해요. 네네. 네. 현대중공업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수익 나고 있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기분 상당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많이 반도체. 밀려가지고. 네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럼 저희가 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세 종목 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뭐가 걱정이신지, 네, 그 말씀부터 조금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제 의견이 굉장히 조금 다른 의견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TV 켜놓으셨나요? 예.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줄여. 네, 전화 목소리만 조금 따라주세요. 말이 조금 네네네. 서로 이제 약간 어긋나네요. 네. 자, 그래서 서울반도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서울반도체 지금 39,100원 오늘 가격대고요. 오늘 다시 잘 가고 있고 38,700원 정도 한 1%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네네. 자, 서울반도체 지금 가장 기대가 되시는 거 아무래도 가장 기다리시는 게 그 내년에 이제 배열 정도 못 쓰게 되니까 그분 LED 쓰게 되니까 미국이랑 한국에서요. 그럼 당연히 매출 확대 가능성 잘 열려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그동안에 20일 많이 밀려서. 네? 그동안에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여서. 네.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어디가 빠져 있죠? 전혀 빠져 있는 주가가 아닌데요. 아니. 내 그 가격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동안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여서 왜 그러나 하고요. 아니요, 전혀 밀리고 있지 않고요. 네네. 정말 잘 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저 열어놨어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거는 밀리는 차트. 이렇게 약간의 조금 뭐 흔들리는 이런 모습 자체는 밀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차트가 가면은 그건 완전 뭐라 그러죠? 세력주고요.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정말 살아있고 잘 움직이는 그런 아주 좋은 차트의 모양새예요. 예. 그래서
설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약간 21선을 깨면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자체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모양새 자체도 어찌 보면 8월 중순쯤에 4만 원대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3만 7천 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다시 갔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모양새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반도체는요. 지금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슈가 언제 될 거냐면요. 분명히 11월이나 12월 초쯤에 바로 내년 이슈에 대한 부분 아니면 좀 빠르다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분명히 그 백열 전구 사용 안 한다. 그리고 당연히 LED만 쓰게 되니까 정부 정책 관련 엮여 있다 보니까 또 급등을 또 한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지금 현재가 지금 순간부터 해서 4만 원이랑 현재가 잡아도 충분히 10% 20% 정도까지 5만 원 정도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종목. 현재가에서도 지금 현재가 부분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이랑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말썽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조금 더 이제 심한 모습이죠. 네, 이틀째 역시나 좀 큰 폭의 하락폭을 좀 보여줍니다. 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요거 4개, STX는 빼겠습니다. 요 4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향후 발생될 수주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회사가 현대중공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바로 배 종류 때문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LNG 관련한 종목, 있어서 예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수주가 이제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나올 이제 발틱 지수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다른 여타 조선주들보다 잘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빠지는, 이틀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럼 수급의 문제인데, 오늘 수급을 보면요. 자, 지금 현재 외인이 44,000주 매수고요. 기관이 22,000주 정도 매도세가 나갑니다. 최근의 흐름은 기관들이 조금 매도세, 외인이 좀 더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그 개인들의 흐름 자체.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조금 하락폭 자체가 내일장에서도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대신에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계시잖아요. 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비중 축소를 하신 이후에 하시고요. 다시 중공업이 반등을 주면서 상승해 줄 때 그때 팔았던 거를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조금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좀 이제 최근에 진짜 비가 오는데 주가도 비가 내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소나기는 좀 피하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이 현대중공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비중 축소를 한 20, 30% 정도 하시고요. 다시 상승 줄 때 그때 팔았던 거 다시 넣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민감주들 똑같고요. 현대제철도 같은 흐름이고요. 당연히 이제 수주 부분에 있어 제철, 현대제철 당연히 현대중공업 쪽으로 물량 다 대주고 장수적으로 물량 대주니까 연결이 되는데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수급사항을 좀 먼저 체크해보자면 현대제철은 기간이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을 뱉어내네요. 연기금도 뱉어내고 있고요. 외인이 좀 사긴 하는데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기간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물량 나옵니다. 많은 물량 나와주고 있고요. 보통 대형주 기간이든 외인이든 한쪽에서 많은 물량이 한 3, 4일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 비중 축소하는 게 맞거든요. 오늘은 지켜보시는데요. 오늘 비중 축소하셔도 괜찮고요. 축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오늘 비중 오늘 한 20% 정도는 좀 하시는 건 어떨지 말씀드려볼게요. 20% 파시고요. 파시고 나서 현금 잠깐 가지고 계시고요. 다음 이제 월요일 날 반등을 줄 경우에는 다시 매수를 하시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월요일 날 또 빠진다. 그때는 나머지 20%까지 더 정리하셔가지고 비중을 반까지 좀 줄이시자고요. 그리고 반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그때 다시 이런 포인트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잡힐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다시 채우시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효과가 있죠.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요. 그렇죠? 만약에 더 싸게 잡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해철은 약간 조금 걱정이에요. 같이 현대중공업과 같이요. 그래서 비중을 약간 축소하신 다음에 반등 줄 때 가져가시는 전략 두 종목 취하시면 되고요. 서울반도체는 끝까지 연말까지 조금 계속 유지하시기를 한 45,000원 이상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답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공개할게요. 예, 총 4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34,40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네요. 매수가가 123,000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매수가가 29,790원. 다음 종목으로 신풍제약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5,620원이네요. 네, 좀 IT 종목 위주로 포트를 가득 채우신 분인데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아버님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목동에, 목동에 계시고요. 네, 예. 이택을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좀 포트를 보니까 IT 종목들이 3종목이나 있어요.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요거 신풍제약만 좀 며칠 최근에. 얼마 안 됐고, 네, 다 오래됐어요. 한 1, 2년 됐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보니까. 네네. 네, 일단 삼성전기 좀 손실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네. 예,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하도 그쵸. 오래됐어요. 그런데. 다들 좀 오래되신 것 같고 좀 상세하게 좀 봐드릴게요. 네네. 자, 먼저 가장 최근에 산 종목 신풍제약 있잖아요. 네네. 이거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네, 왜 그냥 그러냐면요. 저기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진작에 할 걸 그랬네. 조금 이제 제약주들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하하. 그래서 당분간의 제약주 흐름 자체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게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 조선주 조선 단조업체들도 조선주의 작은 종목들도 잘 갔잖아요. 부품주들이. 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갈 게 준비할 종목이 이제 IT 관련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IT 관련 부품주들, 뭐 삼성전기나 다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쪽 제약주들은 아직 시장의 관심에서는 이게 지금 아예 접근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안 올라가려나요? 올라갈 것 같은 수급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엊그저께 8월 걸 그랬네. 6, 7천 원, 지금이라도 얼마 10원 차이니까 네. 손해 안 보시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하. 종목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서도 차트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더 빠졌다 갈 수 있겠지만서도 크게는 못 갈 종목이에요. 한 몇백 원이나 오르면 이랬더니.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가 네.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예. 가지고 계시다가 한 1, 2% 수익 나시면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세 종목입니다. 네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이게 3만 원에 사셨는데 이게 언제 들어가셨죠? 이것도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전에. 굉장히 그럼 오랫동안 잘 버티셨네요. 2만 원 깨졌을 때까지도.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두신 거고. 네. 잘 하시다가 최근에 좀 팔 기회가 있었는데 팔진 않으셨고요. 더 올라간다고 그렇죠. 33,000원까지 간다고 해서 그냥 놔뒀었죠 또. 네, 저도 33,000원까지 간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저도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요. 네. 너무 조금 이제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로 이게 종목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팔고는 싶은데 팔아야 될 건덕지가 없으니까 네. 팔아야 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가지고 2분기 실적 나오기도 전부터 종목을 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지면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근데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요. 조금 시장 대비해서 잘 움직이지 IT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나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조선 건설 들어갔던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매도세가 조금씩 잡혀주고 있어요. 네. 그 종목들, 그 매도세 자체가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하이닉스 쪽으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IT 쪽으로. 삼성전기 마찬가지고요.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오니까 이 세 종목들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홀딩 전략은 무조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번에 반등을 준다면은 뭐 공장 화재 났던 거 지금 라인 2개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정상 가동 시작했고요. 2개도 곧 정상 가동 시작합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재고량이 있으니까요. 네. 4분기 실적이 재고량이 쌓였던 게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4분기 실적이 약간 문제가 잡혀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근데 4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이 내년이잖아요. 1월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1월의 실적은 항상 4분기 실적 가지고 계산을 안 하고 전체적인 1년 매출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약간 묻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주가도 조금 이제 추석 끝난 이후부터는 3분기 실적주 얘기해주면서 또 삼성전자 얘기 나올 거고요. 하이닉스 얘기 나올 거고요. 여타 관련주도 다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럼 주가 흐름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까지 전고점 뚫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32,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32,000원 가봤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 오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얼마 안 오르는 겁니다. 예. 충분히 기관들이든 외인들, 특히 외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외인들이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모습. 외인들 지금 산 물량 수익이 2, 3%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좀 더 끌어올려주면서 32,000원 정도까지 가니까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그때 정도까지는 홀딩 하시느라 말씀을 좀 그 신문에 보면은 드릴게요. 35,000원 이상 간다고 또 그래서. 네, 35,000원 이상 좋긴 한데 네. 제 기준에는 32,000원대 분명히 조금 횡보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그때 조금 손절해야 되겠네. 예, 전에 못 팔았지만서도 네. 이번에는 오면은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예.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네. 좀 제가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예요. 자, 삼성전기 이 종목 원래 9만 원을 깨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네. 6월 달에 급락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는 12만 원이세요. 네, 오래됐어요. 역시나 12만 원대를 살펴보자면요. 까마득하게 먼 때입니다. 요거 10만 원 정도 되면 그냥 다 청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그것도. 네, 그렇죠. 기회는 있었는데 또 정리 안 하셨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12만 원대 가격이신데 한 2010년도쯤에 사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 또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빠졌다가 다시 11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또 크게 횡보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기의 모습에서 지금 현재 9만 원대가 바로 1차적인 반등 라인입니다. 네. 9만 원 라인이고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그렇게 버티던 가격대가 바로 9만 원대인데 이 가격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보통 이 라인 깨고 내려간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을 몇 개월 안에 보통 가지고 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삼성전기 그때까지 올 거예요. 9만 원까지 가는데 9만 원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9만 원 다음부터 외인이 아니고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네.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종목도 크게 못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는데 9만 원 됐을 때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 수급 보고 줘서 상담을 한 번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때까지 홀딩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 집 마지막으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LED 디스플레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거 좋다고 네. 이익도 많이 봤다고. 문제는 그 애플 핸드폰 아시죠? 네. 애플이 지금 핸드폰을 새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핸드폰이 딱 꺼냈는데 나와서 보니까 에이씨 별거 없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애플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빠졌는데 언제 오를 거냐면요. 오릅니다. 분명히 오르는데 언제 오르냐면요. 애플이 지금 이번 달 20일 날 출시를 해요. 시장에 내놔서 팔기 시작해요. 그럼 20일부터 해서 판매량 측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판매량을 보고서 분명히 제가 보건데 그래도 잘 팔릴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좀 횡보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3만 원이신데 네. 3만 원 분명히 한번 다시 터치할 겁니다. 네. 예, 터치해서 다시 반등 줄 거니까요. 다시 7월부터 서서히 반등 타면서 21선 따라갔던 흐름 꺾이지 않고 다시 앉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3만 원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수급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또.
네. 3만 원까지만 홀딩 일단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늘 시원하게 상담해주신 김선희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도 이어지는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